네, 은행 성과급을 돈잔치라고 비판한 대통령 한마디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금융수장들까지 압박하고 나서자 금융권은 말 그대로 바짝 엎드리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집중 표적이 된 은행은 금리 인하뿐 아니라 수천 명 규모의 신규 채용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또 증권사는 주식할 때 빌려주는 돈의 이자율을,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독과점 체제를 손보겠다며 오늘 처음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또 실효성은 있는 건지 오수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은행들의 과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먼저 내세운 건 도전자란 뜻을 가진 이른바 챌린저 뱅크 도입입니다.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도 점검하겠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영국에서 대형 은행의 점유율이 높아지자 정부는 전담 조직까지 두며 30곳을 새로 허가해줬습니다. 주로 모바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 은행은 수수료 없는 환전 서비스를 앞세워 1,5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은행은 2020년 기준 2,5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고 다른 은행들도 대부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챌린저뱅크 이용자의 절반은 계좌 예치금이 150만 원 미만이어서 과점 체제를 깰 만한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앞선 정부에서 우리도 은행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은행 3곳을 허가했습니다. 간편한 개인 인증과 대출 신청 등을 선보이며 서비스 방식엔 변화를 가져왔지만 수신과 대출 금액 모두 그 비중이 3% 안팎에 그치며 과점 체제를 깨기엔 역부족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사실 챌린저 뱅크와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의 영역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대 은행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 은행 임직원 성과급 지급 여부와 수준을 주주 투표로 결정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